네, 오늘 가져온 건강한 소식은요, 마운자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 아주 핫한 다이어트 약이죠. 마운자로를 사용하시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상 반응이 있는데, 오늘 볼 내용은요, 탈모에 대한 내용인데요. 도대체 마운자로를 맞으면 탈모가 생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는 환자들, 일반적인 부작용인 건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탈모가 온 환자들한테서 약을 복용하는 게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운자로가 출시된 지 벌써 2달 정도 되었는데요. 마운자로를 사용하시면서 요즘 환자분들이 저 탈모가 좀 생겼어요. 머리가 듬성듬성해요. 미용실에 갔는데 굉장히 머리가 많이 빠져서 숱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아보면 밑에 우수수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때문에 깜짝 놀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사실 위고비 때도 탈모가 있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고, 저희가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원래 체중을 감량을 하게 되면 영양소 불균형 같은 것이나 모낭에 나오는 그 시기에 따라서 좀 탈모가 올 수 있고, 또 동시에 또 담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췌장염 같은 것도 올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위험도에 대해서 위고비든 마운자로든 설명을 항상 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유난히 요즘 그 탈모에 대한 문의들이 좀 많아서 도대체 탈모, 마운자로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 마운자로와 탈모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 임상시험들이 나와 있고요. 단순하게 약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이어트의 간접 효과인 건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짧은 기간에 많이 빠지는 5% 이상, 또 10% 이상, 20% 이상 이렇게 많이 빼는 분과 조금 빼는 분의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다이어트 약을 계속 쓰면서 동시에 탈모 약도 먹어도 되는 건가요? 혹시 같이 먹으면 부작용이 없을까요? 혹시 아니면 탈모 약을 먹으면 다이어트의 효과를 떨어뜨리진 않을까요? 반대로 탈모가 왔는데 다이어트 약을 계속 쓰면 악화되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선 다이어트 약과 탈모는 함께 복용하셔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학적 근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운자로와 탈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데이터가 존재하는데요. 여러 임상시험 데이터 중에서 이제 마운자로와 성분은 같고 이제 이름만 다른 비만 치료제인 제파운드로 시험을 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위약군, 그러니까 가짜 약을 사용한 군에서는 탈모가 1% 정도 발생했고, 이 제파운드, 마운자로와 동일한 성분인 터제파타이드를 쓴 군에서는 4에서 5% 정도의 탈모가 발생했는데, 특히 여성이 7.1%, 남성이 0.5%로 여성이 훨씬 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또 다른 임상시험에서는 마운자로로 실험을 했을 때 이제 4.9에서 5.7%까지 탈모가 보고되었고, 또 이제 비슷한 약제인 위고비에서는 중증 비만 환자에서 3%, 그리고 12살부터 17살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위고비 연구를 했을 때 4% 정도의 탈모가 확인되었습니다.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로 연구를 했을 때 대조군보다 위고비를 쓴 군에서 2배 정도 탈모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고비를 쓰기 전의 몸무게보다 위고비를 쓴 후에 20% 정도 아주 많이 체중이 감량된 환자군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근데 이런 임상시험의 보고와는 별개로 환자들이 이제 주사를 맞으면서 오심고토는 아주 심하게 불편하지 않게 느끼는 반면, 탈모가 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모발이 자라는 주기가 있다 보니까 탈모가 금방 회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모발에는 성장 주기가 있는데요. 모발의 성장기, 삐쭉삐쭉 자라나는 단계가 있고, 또 이렇게 털갈이처럼 이렇게 확 한 번에 휴식이 돼서 탈락이 되어서 빠져나가는 단계가 있는데, 수술을 했다거나, 그리고 이제 출산을 했다거나,
아니면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이런 급격한 스트레스가 이제 물리적인 스트레스도 해당이 되는데, 이제 신체가 받는 스트레스의 이제 물리적인 스트레스 대표적인 것이 급격한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를 했을 때 모발의 양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는 이제 모발의 성장 주기에 따라서 원래 성장기에 어느 정도 있고 휴지기에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일정량만 머리가 빠져야 되는데, 이제 성장기에 있던 모발이 다량으로 휴지기로 이동하면서 휴지기에 이제 모발이 확 빠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출산이나 뭐 급격한 스트레스, 수술, 이런 이제 몸에 무리가 되는 이제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모발은 다시 성장기에 또 올라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면서 영양 결핍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지속적인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균형 잡힌 식사를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적게 먹더라도 필요한 것들을 다 먹어야 하는데 그 균형 잡힌 식사를 안 하는 게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는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들면서 균형 있게 먹더라도 필요한 성분 자체가 적게 흡수되는 거, 두 가지가 다 해당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모발 영양제라고 하죠. 모발을 만드는 이제 성분이 되는 영양제를 좀 복용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비타민 B군, 특히 폴릭액시드, B9이나 코발라민, B12도 비오틴만큼이나 또 중요한 영양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B군을 같이 섭취하고, 특히 비타민 D나 비타민 E도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끼니당 25에서 3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비타민 B군에서 비오틴, 엽산, 코발라민 등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고요. B군, D군, E군을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아연이나 철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해 주시거나 영양제를 보충해 주시고, 콜라겐이나 오메가3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탈모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인데 아까 물리적 스트레스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탈모에 있어서 이제 펌을 자주 하시거나, 특히 이제 뿌리 쪽에, 저도 이제 뿌리 쪽에 잔머리가 좀 많은 편이어서 그 매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눌러주는 펌을 가끔 하는데, 그런 펌들이 특히 모낭에 영향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머리 결에도 영향을 주지만 펌을 너무 자주 하시거나 염색을 너무 자주 하시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특히 이제 탈모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이요. 한 번에 체중 감량을 너무 많이 해서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보다는 이제 몸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다이어트, 서서히 빼는 다이어트를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스트레스가 과다하거나 깊은 수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이 탈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건강한 수면 환경과 위생을 관리해 주시면 탈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탈모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탈모약은 FDA에서 승인받은 두 가지의 약들이 가장 많이 사용돼요. 이제 프로페시아로 흔히 알려져 있는 피나스트리드와 바르는 탈모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미녹시딜이에요. 이 피나스트리드와 미녹시딜과 서제파타이드 마운자로에 관해서는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아요. 피나스트리드는 남성형 탈모의 주요 원인인 DHT, 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네, 1mg 용량이 주로 남성형 탈모에 사용되고요.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를 늦춰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치료 효과가 1년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해요. 미녹시딜은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모낭을 직접 자극해주는 모발 성장 촉진 물질인데요. 최근에는 탈모 치료 목적으로 저용량 경구용 제제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탈모 치료제와 마운자로 간의 직접적인 약물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고 직접적인 보고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GLP-1 아고니스트의 특징이죠. 위에 들어간 음식들이 장으로 배출되는 것을 지연시켜요. 위 배출 지연이라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소화가 좀 덜 되는 것 같고 배도 좀 덜 고픈데, 약물 역시 배출시키는 게 지연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몸 안에 1일 있다가 배출돼야 된다라고 하면 위 배출이 지연되기 때문에 1일보다 더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몸에서 더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더 많이 작용을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마운자로 단독
주사를 하고, 그리고 타이레놀이 흔히 알려져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했을 때 최고 농도,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이 가장 잘 적용되는, 활동하는 그런 농도가 50% 이상 감소하고 약이 드는 시간까지 1시간 정도 지연이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타이레놀을 먹고 원래는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의 두통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1시간 정도 지연돼서 이제 1시간 반이나 2시간 있다가 이제 두통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탈모 치료제는 사실 장기적인 시간 동안 복용하면서 약물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약이라서 위배출 지연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약물 작용도 없고, 그쵸? 그리고 길게 봐서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이제 탈모 치료제가 마운자로 때문에 뭐 효과가 덜해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약을 같이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처방을 해주신 선생님께 마운자로를 투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 꼭 의논을 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핫한 비만 주사인 마운자로, 탈모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탈모약과 마운자로를 병행할 때는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과 꼭 상의가 필요하지만 같이 사용하지 못하는 약제는 아니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요요 없이 체중 감량 잘 하시고 부작용도 최소한으로. 감사합니다.